자, 소개를 드릴게요. 21년 동안 미라를 연구한 국내 최초의 미라 연구가 김한겸 교수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역시 반갑습니다. 맞군요. 네. 자,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병리학자이고 그리고 미라 연구가입니다. 아니, 그 교수님, 그 병리학이라는 소리를 이제 가끔 저희가 듣는데 정확하게 병리학이 뭡니까? 병리학자들이 하는 주된 일은 조직 검사를 해요. 그러니까 수술에서 뛰어난 거 아니면 내시경 검사에서 나온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질병인가 하는. 말 그대로 병을 이제 이해하는 그런 학문이군요. 맞습니다. 아하, 이게 병리학이구나. 저도 처음 알았네요, 병리학. 아니 근데 이게 저 그 이집트 피라미드 안에 미라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미라는 좀 어디서 이렇게 발견됩니까? 이 한국의 미라는 이 조선 시대 이제 전기, 그러니까 임진왜란 그 사이에 많이 발굴이 됐어요. 회광묘라고 하는 독특한 장례 문화 때문에 그 미라가 발생을 했어요. 여기서 또 저희가 뭐 얘기할 때마다 하나씩 여쭤봐야 되는데 회관면은 또 뭡니까? 회광묘는 이름 그대로 회를 둘러친 묘예요. 석회요. 석회인데 석회하고 이제 모래하고 황토 그걸 이제 3대 1대 1의 비율로 그래가지고 섞어요. 그 당시에 거기 이제 그 장례 문화가 그런 겁니까? 세조가 이제 사망을 승하하시면서 뭐 비용이 많이 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네네. 장례를 좀 조촐하게 해라. 간소화. 근데 회광묘는 이제 중국에서 그 당시에 유행했다고 그래요. 네. 회광묘가 두께가 30cm 되거든요. 근데 그게 굳으면서 열을 발생을 해요. 그 안에서요? 200도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멸균이 되겠죠. 그 균이 죽겠네요. 예. 열 때문에. 멸균되는 상태에서 회가 굳으면 공기가 차단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무균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부패가 안 되는 거죠. 맞아요. 아, 이래서 미라. 이야, 이제 또 이게 어떻게 해서 미라가 나오는지를. 그럼 그 당시에는 아하. 부패가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렇게 만든 걸까요? 아니에요. 예? 그냥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 그렇게 된 거. 예. 누구도 몰랐죠, 그거는. 한국의 미라는 이집트 미라하고는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한국의 미라는 자연 미라인데 이집트 미라는 파라오가 죽으면 영생을 하기 위해서 영원히 떠났다가 다시 이제 자기 몸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부패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부패가 되기 쉬운 장기를 다 제거를 해요. 심지어는 코를 통해서 뇌도 또 제거를 해요. 그게 이제 현대과학에서도 의학에서 쓰는 수술 방법의 하나인데 그리고 나서는 방부제든지 향료 등을 써가지고 이제 린넨을 이용해가지고 붕대 감듯이 하는. 그게 린넨 소재군요. 예. 이집트 미라는 속이 빈 미라죠. 근데 한국 미라는 내부 장기가 다 보존돼 있어요. 아, 그 고대에 사실 그런 그 이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놀랍긴 하네요. 교수님께서 처음 조사한 미라가 이제 어떤 미라였나요? 2002년에 경기도 파주에서 그 파평윤 씨 묘역이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무연고 묘가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발굴이 됐는데 야외에서 처음에 이제 그 관을 열었어요. 네. 볕이 있는 데서 햇볕이 있는 데서 열다 보니까 옷 색깔이 정말 그 남빛이었는데 푸른 빛이었는데 변색이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요. 한순간에요? 네. 어떻게 그렇게 되죠? 관 속에 잘 보존돼 있다가 햇볕이 생기니까 이제 거기서 광합성을 하면서 분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미라가 또 손상이 있을 것 싶어서 부검실로 모시고 들어갔죠. 아,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사실 그 미라에 대한 연구를 사실 처음 해보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옷을 다 벗기고 나니까 20세 초반의 여성이고 젊은 여성이고 키는 좀 작고 눌렀어요. 이렇게 눌렀더니 툭 튀어나와요. 피부가요? 네. 우와. 탄력성이 있어요. 우와. 염을 이렇게 돼 있었는데 팔을 벌리니까 또 벌러져요. 그 정말 쇼킹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또 살펴다 보니까 여기에 오른쪽 옆구리에 혹이 팍 튀어나왔어요. 이만한 정도로. 네. 네. 그러면 이제 엑스레이를 찍게 됐어요. 엑스레이를 찍으셨군요. 보다가 뼈 같다고. 그 어린애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아기가. 네. 임신을 하셨어요? 임신부였어요.
이 분만을 하는 과정에 있었고 분만 이익이라고 그래가지고 5분만 더 참았으면 아마 나왔을 겁니다. 이렇게 분반 도중에 사망을 하신 거군요. 근데 세계에서 그 당시는 최초 유일한 모자 미라였어요. 이 미라를 발견하면 의학팀 말고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또 함께 하신다면서요. 그렇죠. 인체에 관련된 건 제가 하겠지만 그 미라가 이제 어느 시대에 살았는지 무덤 구조도 또 연구하시는 분이 있고 역사학자분들이나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옷을 벗기는 걸 해포 작업이라고 하는데 복식 연구가들이 또 오세요. 그 식물학자. 식물학자는 왜? 식물학자는 이제 사망 시기를 밝혀야 되는데 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어느 시기에 사망했는가를 그러면 이제 꽃가루가 제일 중요해요. 부검을 해가지고 이제 위하고 소장, 대장에서 현미경으로 보고 다양한 꽃가루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시기를 이제 우리가 언제 돌아가셨는지 몰라서 고민을 하다가 여기 옷고름에 병인 윤시월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글씨 연구하시는 분도 오고 병인 윤시월이 도대체 양력으로 치면 언제요? 했더니 1566년 12월. 그게 병인 윤시월이에요. 예. 아니 이게 또 미라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좀 알 수가 있는데 또 어떤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습니까? 2004년에 이제 또 대전에서 발굴된 또 미라가 하나 있었는데 학봉장군 미라는 완전 상황이 달랐어요. 학봉장군 미라. 네. 학봉장군님은 어떤 분입니까? 좀 사실 처음 들어보는 좀 생소한 장군이신데. 학봉장군은 그냥 공식 명칭인데 그분은 대전시 중구 목달동에 있는 여산송씨 문중묘가 있었어요. 예. 이장을 하면서 두 쌍의 미라가 발굴됐어요. 그 중에 이제 한 분을 제가 연구 의뢰를 받았는데 종상품은 수군절도사를 지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장군의 집안이다. 한국에서 제일 오래된 미라세요. 그 학봉장군님께서. 예. 족보상으로나 문헌학적으로나 아니면 과학적으로 입증된 제일 오래된 미라세요. 연구를 이제 오래 했던 박물관 측에서 이제 부검을 하랬더니 부검 안 된다고 돌려달라고 그랬어요. 아직도 한 게 없는데 그래서 고민을 했죠. 밤새 고민하다가 이 방법을 쓰면 어떨까 싶어서 이제 그 다음 날 내시경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그건 된다고. 내시경이요? 네. 미라를 내시경을. 왜냐면 이제 기관지가 너무 잘 남아 있어서 혹시라도 들어갈 수 있을까 해서 이제 해보신 거군요. 네. 저 내시경을 집어넣었더니 쏙 들어갔어요. 내시경이 들어가서 성공한 거는 아시아에서는 최초고. 그게 최초군요. 내시경을 한. 네. 그다음에 복강경도 하고 위내시경, 그다음에 직장 내시경, 흉강경, 현대의학에 살 수 있는 내시경 검사는 다 하셨어요. 네. 오늘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우리도 나름의 이렇게 미라를 뭐 볼 수 있는. 예, 아니면 뭐 보존할 수 네. 있는 뭐 이런 장소가 없는 건가요? 지금 미라를 보존하고 전시하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한국자연사박물관이라고 있는데 거기 빼고는 나머지는 다 뭐 냉장고에 계시든지 아니면은 또 부검실에 계시거나 뭐 그런 정도로. 근데 외국은 미라가 나오면은 그분을 위한 박물관도 지어가지고 그렇죠. 네, 연구도 맞아요. 진행하고 대표적인 게 이제 아이스맨 웨치 알프스의 이제 빙하에서 발견됐어요. 처음에는 최근에 사람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경찰이 먼저 달려갔어요. 처음 신고가 됐을 때는.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3,300년 된 그런 미라라는 발견이 3,300년. 예, 그 뉴스에서 봤던 것 같아요. 예, 자주 나오죠. 그래요. 네. 근데 그 미라는 한 번 연구로 끝난 게 아니라 몇 년 주기로 연구하고 발표할 때마다 이제 토픽이 되잖아요. 뉴스 토픽이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해서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또 그 기술 발전한 것을 가지고 또 뭔가 연구를 할 수 있군요. 아주 또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뭐 오늘 저희가 뭐 원투펀치가 뭐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전자 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걸 알 수가 있는데 맞아요. 아니 근데 이게 올해부터 미라를 문화재로 인정한다는 법이 개정을 했다고 그래요. 법이 개정이 됐어요. 뭐 한편으로는 좀 다행이네요. 뭐 그래서 저도 이제 안심을 했죠. 예. 그리고 8월부터는 개정안이 이제 시행령이 나와서 됐는데 네. 앞으로 발굴된 미라만 지원을 한다. 해당이 된다. 네.
이분은 2010년 5월 9일 오산 개발하는 지구에서 미라가 나올 것 같다고 그래서 현장에 가서 발굴을 해가지고 모셔오신 분입니다. 그럼 이 지금 목관은 어떻게 준비된 거예요? 아주 두꺼웠던 소나무 관 그거는 발굴팀이 이제 가져갔고 이제 제가 CT하고 MRI 그런 걸 찍고 나서 옷을 될 데가 없어가지고 이 관을 사가지고 여기다 지금 모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만 들어오면 제가 마음이 아파서 잘 안 오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너무 죄스러운 게 그분들을 잘 모실 수 있게 좀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귀한 문화재이고 우리의 문화유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홀대받고 파페니움 씨만 해도 제가 연구 끝나고 나서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집사람이 천도제를 지내드렸어요. 고맙다고. 근데 이제 그분이 아직도 냉장고에 계시니까 아주 답답하죠. 또 그래. 나이 들면 아주 취해. 결국은 뭘 전하겠어요? 그분이 전한 거는 우리 때는 이렇게 살았다라는 걸 전해주면서 그 먼 시대하고 서로 소통하는 거죠. 뭐. 우리 조상들께서 보내주신 많은 메시지를 제가 접했습니다. 정작 메시지를 전하시는 그런 분들을 제대로 모시질 못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잘 모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아주 하겠다는 그런 맹세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교수님은 좀 어떻습니까? 좀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하여튼 지금 모시고 있는 미라들 전부 다 이렇게 좀 보존이 잘 되기는 그런 곳에 가셔서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